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나르시시스트의 하위 타입에 대한 영상을 하나씩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벌써 마지막 타입의 영상이 되었어요. 마지막 타입의 영상은 바로 부메랑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혹은 제 영상 외의 다른 자료를 많이 보신 분들은 no contact, 연락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잊으려고 하고 연락을 안 하려고 하고, 또 피해자가 어떻게든 그 사람의 존재를 잊고 이렇게 잘 회복해서 살아갈 때쯤 되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바람과 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다시 피해자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 특히 연인과의 관계는 부메랑 같아요. 우리가 부메랑을 아무리 세게 던지고 왼쪽으로 던졌다가 오른쪽으로 던졌다가 위로 던졌다가, 자, 우리가 아무리 부메랑을 어떻게 던지든지 이 부메랑은 다시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메랑 나르시시스트들도 이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일 되돌아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되돌아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만 보면은, 아니 그런 학대자가 떠났으면은 다시 안 만나면 되지, 왜 자꾸 관계가 얽히나요? 왜 반복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수법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지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볼게요. 그럼 이 피해자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친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혹은 이메일이 올 수도 있고 전화나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죠. 그래서 그 순간 피해자는 도대체 얘는 나 뭘 원하는 거야? 무슨 꿍꿍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의 직관, 나의 판단은 이 사람을 거부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이 경고, 나의 내면의 경고를 이겨버리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고 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성숙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더 성숙해진 피해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내 연락을 받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아니면 막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고 막 당황하는 목소리를 보여주면서 통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막 너무 미안해 할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이제라도 사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그때 그거 정말 다 내 잘못이야,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야 했을 때 피해자들은 아니야,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너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야. 나도 집요했었고 나도 그땐 너무 감정적으로 미성숙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야, 그건 정말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난 정말 사과를 너무 하고 싶었어. 나는 더 이상 너희 인생에 끼어들거나 다시 만나거나 너를 방해할 생각은 없고 사과를 하고 싶었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들의 를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착취했었다면 나는 이제 직업을 구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혹시 너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 사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피해자는 웃음을 보이면서 인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나르시시스트한테 또다시 메시지가 옵니다. 막 너무 좋은 하루야, 추운데 감기 조심해, 아니면은 너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이런 메시지가 올 거고, 또 나 오랜만에 너의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았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면서 카톡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메시지라면 그 피드에 올렸던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직도 싱글이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들은
이 사람이랑 뭐 다시 잘해볼 생각이라기보다는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며칠 후에 나르시시스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저녁을 사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꼭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나 남자친구 있어. 나 이미 여자친구 있어. 하면 셋이 만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같이 좋은 여자를 그런 남자는 누굴까?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그때 너 잃은 거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는 난 역시 매력 있는 사람이지. 가치 있는 사람이지. 자, 이런 확신이 들 것이고 자신감이 들 것이고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초대에 간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방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의 방어를 없애기 위해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얹혀 사는 친구의 집을 데려가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사는 집이라든지, 혹은 전 여자친구의 차, 혹은 아직도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여자친구의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태우고 내가 이제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이 직업을 가지니까 내가 한 달에 뭐 얼마씩 돈을 벌고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이고, 자기의 굉장히 건설적인 미래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다라든지 하면서 자신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만 사랑해 왔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아무리 만나보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너가 있으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랑 진정 어린 이런 진지한 관계를 내가 맺을 수가 없더라. 우리가 5년 전에는 그래 실패했었어. 근데 그건 정말 내가 그땐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한 행동이야. 너를 잃고 나니까 이제 나는 깨달았고 나는 정말 변했어.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이 말을 듣고 이성관계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정리를 하고 이 사람과 살림을 합친다든지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든지 동거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르시시스는 피해자를 다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시 학대를 하고 갈취를 할 것입니다. 이 부메랑 타입 나르시시스는 여러분의 삶에, 피해자의 삶에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자, 이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고 이 피해자를 만났다가 저 피해자를 만났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초록색 피해자를 만났다가 그 다음에 잠깐 파란색 피해자를 만났다가 빨간색 피해자를 만났다가 이틀 이 사람을 만났다가 3일 저 사람을 만났다가 또 5일 이 사람을 만났다가 또 이틀 다시 이 사람을 만났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왔다 갔다 하는, 이건치 저글링하는 것 같은, 혹은 찜통 안에 고구마가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피해자 저 피해자를 쿡쿡쿡쿡 찔러본다든지 이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들이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실증 나서예요. 이 사람들은 금방 질려하고 금방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만나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납니다. 이제 떠날 때 이유는 이제 사람마다 패턴이 다른데요.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와 싸움을 붙여서 연락을 끊고 다른 피해자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나는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기에는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너를 이런 나의 삶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고 너를 어렵게 하고 싶지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려주지만 사실은 설득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코디펜던트 연인들은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이 그냥 불쑥 집 앞을 찾아오고 노크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오늘 너 생일이었네, 생일 잘 보냈니? 자,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이들은 다시 받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메랑형 나르시시스는 여러 명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파트너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을 왔다 갔다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왜 그럼 새로운 희생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희생자에게 다시 자꾸 돌아오는가? 자, 그것은 바로, 자, 이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공급자가 필요하던, 혹은 기생형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피해자의 돈을 이제 뺐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겠죠. 자, 이들은 자기의 정서, 감정, 자존감, 그 다음에 또 돈, 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새로운 희생자를 알아가고 연락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돈까지 공급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새로운 희생자가 자기의 거짓말을 믿을 만큼 똑똑하지 못한가, 그리고 자신에게 막 그런 막 공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해해주고 막 안아주고 이럴 수 있을 만한 따뜻한 사람인가. 자, 이것을 나르시시스트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에게 당했던 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는 아니야,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거절을 한다고 하면 더 강한 방법, 더 강한 메시지, 더 강한 수단, 혹은 더 강한 자극을 들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메랑 나르시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르시시스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 특히 연인의 경우는 이 부메랑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정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잊고 치유할 만하고 새로운 사람과 무언가 시작할 만하면 이 부메랑 나르시시스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 부메랑 나르시시스의 달콤한 말, 그리고 어떤 굉장히 헐리우드 액션, 막 극적으로 막 나를 정말 너 미친 듯이 사랑하는 얼굴, 막 우는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유머 있는 것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막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평범한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꾸 부메랑 나르시시스에게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좀 영화 속에서 살아요. 환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남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 채 자기의 그 나르시시스와 가졌던 관계에 대한 환상에서 살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맺기가, 다시 평범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르시시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르시시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 나르시시스가 없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나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르시시스를 관계를 맺으면은 브레인워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메시지를 하거든요. 뭐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막 이런 메시지. 너는 나밖에 모르잖아, 막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여러분들을 깎아내렸던 거, 비난했던 거, 거짓,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런 메시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충분히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또 내 자기 확신이라든지 자신감,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연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서버님, 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해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단순히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이 부메랑 나르시시스와의 관계를 끊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자, 제가 좀 화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랑 어쨌든 저 많이 공유한 게 많고 함께한 시간이 많은데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만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진실이 뭔가, 진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뭔가 좀 저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미련, 희망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자, 단순히 연락을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완전히 다 차단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특히 부메랑 나르시시스트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저글링 하는 걸 보여줬죠. 이 여자 저 여자. 그럼 내가 A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으면서 혹은 A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으면서 다른 희생자들한테는 끊임없이 카톡 보내고 페이스북 보내고 좋아요 누르고 뭐 상태 메시지를 바꾸고 뭐 나는 그녀가 아직도 그립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상태 메시지를 계속 바꾸고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C라는 여자나 남자와 만나면서 또 다시 다른 피해자들에게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이런 소셜 미디어, 이메일, 자, 문자 메시지, 자, 이런 기술의 발달은 나르시시스트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동시에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 문자 메시지,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이제 다 차단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서로 팔로우, 친구 맺기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페이지 다 취소하고 다 언팔로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SNS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남긴 댓글, 같이 찍은 사진들 다 삭제하시고 또 그 사람의 SNS에 여러분들이 남겼던 댓글들 다 삭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채팅 앱도 삭제를 하세요. 특히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국적이 다른 경우 그 사람과 나만 사용하는 앱이 있거든요. 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앱은 그 사람이 이걸로 나랑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톡이라든지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이랑 맺는 앱이라면 그 앱을 삭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르시시스트만와만 연락하는 어떤 통로가 있다면 그것까지 완전히 다 삭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번호를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사이코, 소시오패스, 뭐 또라이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그 이름으로 바꾸시고, 왜냐면은 이제 번호를 삭제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바꾸시고 절대 전화도 받지 말고 문자에도 답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연락을 하면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자꾸 연락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그래서 차단을 시키시고 이메일을 스팸으로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이메일을 스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메일 계정을 또 새로 파가지고 새로운 계정으로 계속 연락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서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이 사람이 정말 변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1대1 코칭을 할 때 이제 어떤 분께서 전 나르시시스트 남자친구가 보내준 이메일을 복사를 해서 저한테 보내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3자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봐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멈춰주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절대로 용납해 주시지 마시고요. 피해자들이 먼저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